승려 노후 복지를 위해 조계종이 2017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국민연금 지원제도가 시행 7년차에 접어들며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스님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5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현중 스님이 6대 이어 7대 회장에 재선출됐습니다. 현중 스님은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7대 비구니회의 내실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경찰 불자들이 제주경찰청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도민 안전을 수호하고 지역 불교 발전을 견인하는 호법신장으로서의 역할을 기원했습니다. 조계종립 대구 능인중고등학교가 지난해 1월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추락하는 순간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았던 고 심정민 소령의 의로운 뜻을 기렸습니다. 대구 능인중고등학교가 교내 심정민 소령의 흉상을 조성하고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된 한 드라마에서 청주 용화사가 배경으로 등장하며 화제를 더하고 있습니다. 인기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하는 불교 소재가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불교 문화를 접하게 하는 기회로 효과가 크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 지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스님들 가운데 연금 수령 혜택을 받기 시작한 스님이 5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스님들의 노후 복지를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된 종단의 노력이 지난해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2017년 월 36,000원의 30%인 1,800원 지원을 시작해 2019년부터 전액 지원으로 발전해온 국민연금 지원제도가 스님들에게도 노후 복지를 위한 기본 준비 사항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가입 대상인 조계종 스님 6천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3천여 명이 지난해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해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지원제도 시행 첫 해 1,300여 명이던 신규 신청자는 매년 500여 명씩 증가하며 지난해까지 총 3,260명이 신청했고 지난해에는 2,700여 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승려복지회는 지난해 기준으로 신규 신청자 총 인원 대비 지원 대상 인원이 500여 명 감소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종단 지원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완료하고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스님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500여 명을 넘어선 겁니다. 2017년 종단이 시작한 국민연금 지원제도로 혜택을 수령하기 시작한 스님이 지난해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지원자 수는 줄고 있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스님이 증가하는 시점으로 종단 스님들의 안정적인 노후 수행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가입 전인 스님들께서는 지금이라도 꼭 가입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종단 지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지난해 말 납부를 완료한 경호 스님도 그중 한 명입니다. 22년도 10월 달서부터 그 연금을 받게 됐어요. 기댈 수 있는 울타리 같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후에 어떻게 마련할까 늘 걱정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도반 스님을 교육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좋은 혜택을 받게 됐는데 사회에서 듣는 거와 종단에서 하는 연금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인연이 닿는 모든 스님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경호 스님은 가입 기간은 짧지만 종단이 지원을 시작한 2017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추납 제도를 활용해 혜택을 확대한 경우로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승려복지회는 국민연금 지원제도 시행 7년차에 접어들며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데 더해 홍보를 더욱 활발히 진행해 미가입률도 줄여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입원 진료비와 노인 장기 요양 급여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새해 더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현중 스님이 6대에 이어 7대 회장으로 재선출됐습니다. 소통과 화합에 주안점을 두고 지난 4년을 이끌어온 현중 스님은 7대 임기에선 내실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운영 기조를 밝혔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 7대 회장에 재임한 현중 스님. 지난 6대 집행부는 소통과 화합에 힘썼다면 7대 집행부는 내실 강화에 보다 무게를 뒀습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명실상부한 비구니 스님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단체의 역할이란 끌어주고 당겨주고 화합하고 그런 승가를 알려서 무리를 이뤄서 단체로 이어지는 역할에 대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구니 스님 전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복지와 봉사활동의 운영 시스템을 체계화해가지고 현중 스님은 지난 4년 동안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는 데 진력했고 비구니 최고법계를 한 단계 상향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종원 종법을 개정하고 기존 종덕에서 비구 종사에 해당하는 정사로 올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비 나눔은 물론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에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 위령 문화축제를 열고 대사회적 역할도 확대했습니다. 사회적인 봉사와 내실 강화를 위한 기틀을 확립하고자 추진력과 실행력으로 밀고 나가 완전한 비구니 승가 단체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안정과 도약을 바탕으로 사부대중에게 이로움을 베푸는 승가 단체로 거듭났습니다. 6대 집행부의 성과는 많지만 7대 집행부가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추모 위령 문화축제가 국고 지원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봉사와 복지로 비구니 스님들이 결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입니다. 1978년 시작된 비구니회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원래 내려오는 대로 하면 12대입니다. 편병훈 스님에 의해서 초대부터 5대 비구니 스님들의 행적이 지워졌어요. 비구니의 역사도 바로 잡아서 역임하신 스님들의 행적이 다시 인정되어 48년 동안 역사를 헛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 7대 집행부는 오는 18일 출범합니다.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비구니회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제주의 호법신장 제주경찰청이 신청사 준공을 기념하는 기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사부대중은 도민의 안전 수호와 함께 든든한 제주경찰로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작년 12월 신청사 준공 기념식을 시작으로 42년 만에 새로운 노영동 시대를 연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이 지난 13일 경찰청 7층 강당에서 경승실장 도종 스님과 경승단 스님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과 경승협의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경찰청 준공기념 기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부처님이 자비덕화로 제주 도민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더 맑고 향기로운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제주경찰청 법회를 통하여 발언 구하옵나이다. 제주경찰청 경승단은 이날 경찰 유가족 및 범죄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희망 나눔 특별상금 500만 원을 대한적십자 제주지사에 전달하며 법회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선덕사 최영범 부회장도 경찰청 법당 불사를 위한 보시금을 경승단에 전달하며 부처님 자비로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기원했습니다. 자기 몸을 던져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지만 경찰관을 가는 자리에는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두루원만하게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우리의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우리 제주경찰 가족들은 도민의 안위를 위하여 호법신장이 되어서 불철주야 이렇게 치안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법회 이념 공덕으로 항상 없이 건강하시고 행복한 인생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개묘년 새해 새로운 청사에서의 법회로 힘찬 출발을 알린 제주경찰청은 제주도민 사회의 안녕과 안정을 위한 호법신장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지난해 1월 전투기를 몰다가 기체 결함이 발생했지만 민간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조종관에 놓지 않았던 고 심정민 소령 흉상 제막식이 모교인 조계종립 대구 능인중고등학교에서 엄수됐습니다. 교훈처럼 밝게 알고 올바르게 행한 심소령을 기리는 현장에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입니다. 밝게 알고 올바르게 행하자. 조계종립 능인학원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던 고 심정민 소령. 지난해 1월 공군 제10 전투비행단 소속으로 전투기 비행 임무를 수행하던 중 기체 결함이 발생했고 추락의 순간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으며 민간을 보호하다 순직했습니다. 고 심정민 소령을 기리는 흉상 제막식이 지난 13일 능인중고등학교 교훈탑 앞에서 열렸습니다. 밝게 알고 올바르게 행하자는 교훈을 글자로만 본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게 민인의 후배들이 진민의 흉상을 매일 교정해서 보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후배들에게 기억하고 기려지길 바랍니다. 제막식에는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장 복광스님, 홍원표 능인고등학교 교장을 비롯해 심소령의 유가족, 아트빌리지 신홍식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능인학원 이사장 복광스님은 심소령의 의로운 결정을 잊지 않아야 함을 거듭 강조하며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젊은 인재의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 세상에 경종을 울린 순직입니다. 끝까지 나라만을 생각한 의로운 죽음. 당신의 올바른 선택이 모교의 교정에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능인중고등학교의 교훈탑 앞에 영원히 남을 고 심정민 소령의 흉상. 모두가 기억해야 될 위국 헌신의 정신으로 남아 종립학교의 후배들에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배우 송혜교가 주연을 맡은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에 충청북도 청주 용화사가 배경으로 나와 화제가 됐는데요. 요즘 인기 영화나 드라마에 불교 소재가 많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교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함께한다면 불교가 대중과 친해질 좋은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성광사에서 박해일과 탕웨이가 교감을 나누고 화순 운주사에서 도사 류준열이 도수를 쓰며 날아다닙니다. 지난해 개봉한 인기 영화 헤어질 결심과 외계인입니다. 이 밖에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부터 각종 웹 예능까지 전 세계를 강타한 한류 열풍에서 쉽게 사찰 풍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사찰 같은 데 궁금했었는데 친구들이랑 템플스테이 가는 기회가 생겨서 가봤는데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겼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불교를 접한 뒤 호기심이 생겨 실제 사찰 방문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과 스님이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자 불교에 대한 친근감이 커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가 발전하며 콘텐츠가 쏟아지는 지금이 불교계의 새로운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콘텐츠 제작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현대에 맞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불교를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철학이나 사상,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콘텐츠화되어서 자연스럽게 전달되지 않으면은 대중들에게 친숙해지는 종교로서의 불교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잦은 미디어 노출은 뜻밖의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사찰에서 스님 도박 장면이 담긴 JTBC 드라마 인사이더, 사찰 문화재 관람료 갈등의 오해를 더 키운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처럼 불교 폄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불교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제작된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불교계 내부에서 잘못되거나 여과되지 않은 불교 소재를 점검하고 미디어 교육을 실시할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디어 그 자체를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사실로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좀 선도적으로 대중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지원,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1000년 넘게 한국 문화 콘텐츠의 중심을 차지했던 불교.
다음 천년의 승기를 잡기 위해 한국 불교계 내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와 BTN 불국토상조가 불교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장 심산스님, 부본부장 목종스님, 총무이사 성문스님 등 이사진과 BTN 불교TV 변대용 위원, 손정현 본부장 등은 13일 부산 홍법사에서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와 BTN 불국토상조 업무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와 불국토상조는 업무협약을 통해 올바른 불교 장례문화 정착과 상호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심산스님은 불교적 관점에서 생명과 상조는 긴밀히 연결돼 있는 삶의 한 부분이라며 불교의 생활화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이 업무협약이 양 기관의 역할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국도 38호선 삼척 도계 신기 구간 도로건설공사 지연의 결정적 이유가 삼척 안정사의 공사 방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공사는 2007년부터 시작됐지만 도로가 삼척 안정사의 경내를 관통하게 되면서 사찰 측과의 오랜 마찰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원주국토청은 공사 지연으로 수백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안정사에 구상금 6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국토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찰 측이 특정 기간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국가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찰 위치나 성격 등을 잘못 표기하거나 일부 수목이 보상에서 누락되는 행정적 하자가 확인됐습니다. 안정사 주지 다여스님은 사찰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모든 잘못을 국민에게 전가하려 한 행위를 바로잡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 말사 사천 달마사가 개묘년 설 명절을 앞두고 제20회 동광당 명진대종사 추모 복지장학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달마사는 14일 주지 해일 스님과 박동식 사천시장 등 지역 인사와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관내 어려운 이웃과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4,600만 원 상당을 보시한 해일 스님은 신도들과 2009년부터 은사 명진대종사의 뜻을 이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총 7억 6천만 원을 회양했습니다. 82년 해인사 주지를 맡아 가람 중창불사의 초석을 놓고 길상함을 창건한 명진대종사는 한평생 연불수행과 청빈함으로 중생구제에 원력을 다한 근대 한국 불교의 선지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천안 사암연합회가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하고 지역사회와 더욱 활발한 소통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14일 천안 S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린 법회에는 천안 사암연합회장 천불사주지 인경스님, 각원사주지 대원대종사를 비롯해 박상돈 천안시장, 이정문 문진석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인경스님은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베풀매 공덕을 쌓는 한 해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천안사암연합회는 자비나눔 봉사단체 대전 충남 포교사단 동부총괄팀에 성금 900만 원을 전달하며 공심으로 사부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길 다짐했습니다. 의성 고운사 안동포교당인 대원사 대원불교대학이 제25기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14일 졸업식에서 대원사 주지 도륜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삶을 통해 지역사회를 빛내주시리라 믿는다며 졸업을 축하했습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남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법문했습니다. 졸업식에는 권기창 안동시장, 김호석 시의원, 김대진 도의원, 구덕암 총동창회장 등 100여 명이 동참해 새롭게 불법에 인연을 맺은 불자들을 축하했습니다. 안동 지역 대표 신도 전문 교육기관인 대원불교대학은 1997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2천여 졸업생을 배출하며 지역 불교 교육과 포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에 내린 폭설과 다시 시작된 강추위로 도로 결빙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 7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힘찬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